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모에 들어갔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 차는 8.3%포인트였고 대구와 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7%와 66%를 기록했습니다.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대선 결과 집중 분석해드립니다.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.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에 들어갔는데요. 배 소장님,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민심의 선택,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? 탄핵 심판이죠. 그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심판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의 선택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른 여러 가지 이 이유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, 민주당은 상당히 또 이 결집이 돼 있지 않습니까? 그 결집된 힘이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가반이 되지는 않았지만 선택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분석됩니다. 네, 대선 결과를 좀 분석해 볼게요. 이재명 후보가 49.42%, 김문수 후보가 41.15%, 득표율 차가 8.27%포인트예요. 지난 대선에서 0.73%포인트였잖아요. 큰 차이인가요? 그렇습니다. 구도 자체,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심판으로 인해서 실시되는 대선이라는 것을 그 성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, 두 번째로는 바로 보수의 이 균열이죠. 결과 끝내 단일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바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결되지 않았던 부분, 결과적으로는 뭉치지 못한 모습, 또 보수 분열, 또 단일화되지 못한 것이 결국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. 8.27%포인트 차이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패배 원인을 언급하신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할까요? 아니면 다른 요인들도 좀 작용을 했을까요? 다른 요인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단일화가 안 된 부분이 뼈아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김문수 후보 또 이준석 후보의 이 득표를 합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득표 또 율을 네. 넘는 그런 또 숫자가 나오거든요. 예.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. 대구와 경북의 표심도 관심이었잖아요. 김문수 후보가 66%에서 67%, 이재명 대통령이 23에서 25%의 득표를 기록했어요.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2%를 기록했는데 이 차이 어떻게 보세요? 첫 번째로는 이제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TK 결집은 이루어졌다고 결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가져간 표심만큼 또는 또 보수 진영 내에서의 이 투표 의혹이 조금 저하됐다고 봐야 되겠죠. TK는 그래도 그나마 나았지만 PK는 오히려 지난 대선보다 더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김문수 후보에게는 타격이 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. 자,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습니다. 국민의힘은 경랑 속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. 향후 전국 전망 어떻게 보세요?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, 또 통합, 또 외교 안보 부분을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의 성격입니다. 그런 만큼 인선도 서둘러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. 국민의힘이 문제입니다. 바로 이제 이 대선 패배에 따른 것을 지금 당장 수습조차 못하는 모습,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, 또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권 도전 부분, 앞으로 이 무너진 보수의 기반을 어떻게 추스르고 재혁신을 할 수 있느냐,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깊은 고민 속으로 빠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